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단기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한 기존 판례를 61년 만에 바꿨습니다.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바꾼 이유는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어제 나왔습니다. 이 판결이 좀 복잡할 수도 있고요, 어려울 수도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판결 내용을 짚어보기 전에 김영선 기자가 이 사건 정리를 좀 해주시죠. 지난해 6월에 알려진 사건인데요. 네. 그 당시 엄마, 아빠가 좀 어린 부부였습니다. 엄마는 18살이었고요. 아빠는 20살이었는데요. 예. 그 생후 7개월 된 딸을 집에 5일간 방치했다가 아하. 나중에 외할아버지가 발견을 했는데 예. 결국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게 아동학대 치사 혐의가 처음에 적용이 됐었는데 네. 나중에 검찰로 넘어가서 살해 혐의도, 살인 혐의도 적용이 됐고요. 네. 사체 유기 혐의까지 적용이 돼서 재판까지 간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재판이 열렸죠. 재판이 열려서 1심, 2심 형량이 좀 다르게 나왔죠. 맞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엄마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정기형을 선고를 했는데요. 단기 7년, 장기 15년, 그리고 아버지는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2심으로 가서는 대폭 감형이 됐는데요. 엄마는 절반은 징역 7년이 됐고요. 아빠도 역시 절반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예. 이 문제가 다시 대법까지 가게 됐고 대법에서는 특히 아버지에 대해서는 10년형을 확정을 했지만 네. 엄마에 대해서는 이 7년형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네. 자, 이제 이 사건의 중요한 법적인 문제를 짚어보겠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게 1심에서는 미성년자였습니다. 나이가 18살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 엄마 견 씨인데요. 항소심이 진행되면서는 이제 나이가 19세가 되면서 성인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미성년자면은 우리나라 이 소년법에 의해서 딱 뭐 징역 7년, 10년 이게 아니고요. 단기 몇 년, 장기 몇 년. 그러니까 교도소 내에서의 생활에 따라서 잘하면 그 단기 쪽에 가깝게 해서 형을 줄여주고요. 만약에 행형 성적이 좋지 않고 소년범으로서도 반성을 잘 안 하면 장기형을 계속 끝까지 살도록 하는 이러한 이제 우리 소년법 규정이 있는데 항소심 규정 중에 성인이 되면서 이러한 소년범 규정이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인으로서의 정해진 형량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항소심에서 일단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논란이 된 거죠. 왜 예. 그렇게 되냐면 설명해 주신 것 같이 미성년자일 때는 부정기형을 선고를 하고 네. 소년법에서 이 성년이 되면 딱 특정해서 형을 선고를 하는데 그럼 언제를 기준으로 삼을까인데 예. 그게 형을 선고할 때 범죄를 저지를 때 기준이 아니라 형을 선고할 때를 기준으로 그거를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1심 선고할 때는 미성년자였으니까 예. 부정기형으로 7년에서 15년 사이 이렇게 선고를 했는데 예. 항소심에 탁 올라가니까 이게 성년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아하, 19세가 됐으니까.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또 논란이 됐던 부분이 뭐냐면 검찰은 항소를 안 하고 이 아내만 항소를 했던 그런 부분까지 겹쳐지면서 예. 이게 과연 그러면 1심에서는 7년에서 15년 사유라고 했는데 항소심에서는 몇 년을 선고할까에 좀 논란이 생겼던 겁니다. 네. 김영선 기자, 지금 양지열 변호사께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검찰은 항소를 하지 않고 이 피고인인 아기 엄마만 항소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은 것이 실수다 이렇게 재판부에서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법원에서는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 한 그 단기, 장기 중에 단기에 해당하는 7년형밖에 줄 수가 없다. 예. 이런 면에서 검찰이 실수한 거다라고 질타를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네. 네, 검찰은 또 입장이 다르긴 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재판부를 오히려 비판하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소년범 같은 경우에 확정 판결이 있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예. 그럴 때마다 소년범 일률적으로 다 항소를 하라는 거냐라는 아하.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엄마 견 씨 문제는 또 양 변호사가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함께 기소된 남편은 원래 처음부터 성인이었잖아요. 그래서 1심에서 워낙 죄질이 안 좋으니까 살인죄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검찰에서 항소를 안 하니까 절반으로 뚝 10년으로 맞습니다. 감형돼서 논란이죠. 네, 아내를 7년으로 감형을 하면서 예. 덩달아 아빠 조 씨도 공범이니까 네. 형평성을 따져야 한다면서 10년으로
그 절반으로 감형을 했는데요. 예. 이 부분에서 약간 이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서 재판부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그런 코멘트도 했는데 어허. 사실 7개월 아기에게 제대로 된 돌봄을 하지 않고 계속 예. 방치해두는 것이 어디까지 해야 잔혹하지 않다는 건지 사실 어허.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네. 아빠는 징역 10년형을 받았습니다. 예. 자, 양 변호사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잘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아서 소년범이었던 엄마 견 씨가 1심에서는 징역 7년에서 15년이었는데 항소심에 올라오니까 딱 정해야 돼요. 형량 성인이 됐으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이 하한인 7년을 중심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대법원에서 그 판례를 깼다. 이런 거거든요. 여기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요. 자, 1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미성년자였는데 이 항소심에서 성년이 됐을 경우에 그러면 1심에서 정한 부분에 어디까지를 이 최단 그러니까 그 특정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였는데 예.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까지 결합이 되면서 아하. 검찰은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7년에서 15년이라는 8년이나 무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어디를 선고를 해야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게 그럼 형을 선고를 하느냐. 아하. 예. 이게 논란이 됐었는데 네. 기존에는 자 기왕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를 했으니까 가장 하한 단기를 기준으로 삼자. 그래서 예. 단기보다 무겁게만 선고를 하면 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저촉이 된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에는 그냥 재량의 여지도 없이 7년만 선고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기존의 판례 때문에. 기존의 판례 때문에. 예. 그게 61년 전에 만들어진 네. 판례라면서요. 그런데 지금 대법원이 보니까 네. 야, 그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사건이 성년자가 자기 아이를 학대해서 이 죽음에 이르게 했는데 네. 7년밖에 선고를 못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해서 무조건 다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네. 하면서 중간값 정도는 선고를 할 수가 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내려보냈는데 참 이게 정말 엉뚱한 어부지를 얻어버린 게 결국 이 아빠 같은 경우는 그 바람에 대폭 감형이 됐고 그럼 확정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성년이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엄마하고 균형을 맞춘다는 이유로 엄마는 7년 선고했으니까 아빠는 20년 넘어가니까 10년으로 깎았다고 하는데 예. 엄마는 다시 재판을 해야 되지만 아빠는 이미 10년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아하. 이게 어떻게 참- 할 수 없는. 네, 법적으로 이런 네. 모순이 발생해버린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자면 김영선 기자,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7년으로 확정한 항소심은 잘못됐다. 이거보다 높아야 된다는 취지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그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더 높다고 보입니다. 일단 대법원에서 판결 취지를 보면 어쨌든 중간값까지는 가능하다. 상한선으로 중간값. 네, 그게- 상한선으로 본 거기 때문에 예. 중간값이 얼마죠? 7에서 15에서 11년 11년. 네, 7년인데 지금 11년으로 올라갈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환송받은 이 재판부에서는 11년까지 7년에서 11년 사이에서 그 재량을 발휘해서 판결을 내릴 걸로 보입니다. 네. 예, 상당히 복잡하지만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인 부분은 혹시 기회가 된다면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7개월 된 딸을 방치해서 숨지게 한 엄마는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